안녕하세요. 저는 히스토리 가르치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메이커스에서 겨울 특강 프로그램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수업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대략 제가 그동안 이제 걸어왔던 저의 어떤 그 교육의 경력을 한번 쭉 써봤어요. 근데 제가 그 처음으로 AP 히스토리 수업을 시작한 것이 2006년 8월 16일 광복절 바로 다음 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여기 저 외대부고 1기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저의 경력이 그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니까 이제는 뭐 20년이 진짜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썼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 다양한 개성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히스토리 에듀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학생들이 좀 더 이 과목에서 어떤 그 뭐랄까 길러주려고 하는 그런 역량을 좀 잘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도 많은 학생들과 만나면서 좀 이렇게 풀어보고 또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고, 뭐 제가 운이 좋았는지 또 이렇게 착실히 그동안 좀 이렇게 수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가르치잖아요. 이제 히스토리가 AP 과목이 한 30 몇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어떤 좌표랄까 위치랄까 하는 것이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AP 과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이 과목이 점수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또 이 과목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과학적인 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설문조사 같은 걸 좀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던데 거의 뭐 안 바뀌어요. 제가 수년째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줄도 그어놨지만 더 보기 쉽게 자 이렇게 히스토리 과목 3개만 딱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사실 저는 이 동그라미들이 한 이쯤에 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점수가 막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과목들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히스토리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과목들은 대부분이 다 이과 과목들이에요. 케미스트리, 뭐 바이올로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피직스, 악명 높은 피직스. 이제 학생들이 그런 이과 과목들은 당연히 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열심히 또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문과 과목들은 그냥 좀 쉽게 해버리려는 경향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좋은 과목은 아닌 것 같아. 히스토리 말고 오른쪽에도 문과 과목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nglish Literature라고 해요. 이거는 하는 친구도 거의 없죠. 뭐 원어민 학생들도 정말 굉장히 정말 찐 문과 소양이 강한 친구들만 선택하는 그런 과목으로 악명 높은 과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뭐 그렇게 시도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피해가려면 사실 피해갈 수 있는데 이제 히스토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피해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한 과목은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이 지금 여기 있고 거의 비슷해. 수준은 비슷한데 뭐 유러피안 히스토리가 조금 더 어렵고 개설하는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는 적은 것 같고 응시생들은 US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는 정말 비슷한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US 히스토리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인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은 뭐 가을 학기 다 끝날 때쯤이니까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다 느끼셨을 텐데 US 히스토리의 경우는 이제 미국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거니까 얼마나 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나라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외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울 게 많아서 US 히스토리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거고 월드 히스토리는 사실은 기간도 더 길고 지역도 전 세계를 다 다루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할 게 더 많지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물론 나레지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굉장히 어떤 그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그런 과목이긴 하지만 그런 나레지 자체보다는 그 나레지를 응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뭔가 좀 이렇게 공통적인 경험들은 어떤 경험들을 해왔나, 어떤 식으로 문명을 이제 어떤 일으켜 왔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좀 공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반면에 얘는 공식도 공식이지만
하여튼 연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고단함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를 많이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맞아 하면서 이제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런 건가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녀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고생하는 거를 봐서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구나 이제 새삼 아시게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과목을 전부 다 커버합니다. 전부 다 커버하는데 다만 이제 유러피안 히스토리는 학생 수가 적어서 제가 무슨 오픈반까지 이렇게 개설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주로 학원 오픈반은 특강은 US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러피안 히스토리가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할 게 많냐? 뭐가 그렇게 할 게 많냐? 자, 이게 제가 US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나레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좀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이는 정말 얼마 안 돼요. 그 차이는 얼마 안 되고 본질적으로 AP 히스토리 커리큘럼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길러주려고 하는 그런 소양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그냥 knowledge 그 자체가 아니라 그 knowledge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문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왔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이죠. thinking skill입니다. 그래서 이 thinking skill을 살면서 뭐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살면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있지만 그 10대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살아온 경험이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주로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 수많은 knowledge들은 사실은 example인 거예요. 그런 example들을 접하고 reading이죠, reading. 그리고 그 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은 뒤에는 그거를 뭔가 제대로 표현을 하고 writing이죠. 그래서 리딩과 라이팅을 통해서 사고력을 기르고 그 길러진 사고력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히스토리 교육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을 학기에 그래도 좀 공부를 해봤어. 어느 정도 좀 나레지가 쌓였어. 그럼 이제 겨울 방학부터는 뭐냐? 본격적으로 이 리딩, 라이팅을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 라이팅이라는 게 뭐 말이 어렵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악명 높은 에세이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이제 좀 해봤잖아요. 그 에세이를 통해서 이게 결국은 표출이 이제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GPA도 그렇지만 5월 AP 시험에서는 에세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되게 오래됐지만 자꾸 써먹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200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9년에 제가 그때 그 외대부고 학생들을 1기부터 한 3, 4기 정도까지를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한 반에 그래도 한 40명 있었어요. 그리고 10반 중에 한 3반 정도가 이제 국제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미권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반이면 120명. 그 중에서 나 진짜 히스토리 싫어 이런 친구들 말고 한 100명 정도는 히스토리 그 월드 히스토리 이 AP 시험을 다 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제가 다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응시를 하니까 그 응시한 결과가 학교에 아예 그 리포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까만 막대기가 당시 저희 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제 회색 막대기는 전 세계 응시생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왼쪽에 multiple choice section 있죠. 이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 객관식 문제는 전 세계는 평균이 아니라 전 세계 응시생들을 이제 상위 25%부터 하위 25%까지 이렇게 넷으로 나눠놓은 거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25%씩이니까.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되게 압도적으로 상위 25%에 다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free response section이니까 여기가 에세이예요. 자, 이 에세이에서는 물론 에세이도 많이 잘하긴 했어. 이제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서. 근데 객관식보다는 조금 못하죠. 객관식보다는 조금 못해서 한 전체 60% 정도가 그래도 이제 상위 25%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최종 결과에 보시면 요거는 1점부터 5점까지이기 때문에 자 5점이 보시면 전체 응시생들 중에서는 한 10% 남짓 나왔어요.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한 10% 전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50%가 넘었죠. 50%가 넘었는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당시에 제가 그 제 과목만 그 데이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리포트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학교에서 뭐 다른 과목 응시한 결과를 보면은 뭐 어떤 과목은 전체 응시생들보다 한 2배? 뭐 어떤 과목은 한 3배까지는 5점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봤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5배 가까이 나온 경우는 월지수리가 이제 유일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상당히 좀 목에 힘을 주고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 목에 힘을 줬다기보다는 사실 저도 가르치는 일이 그때는 경험이 많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뭐 우리나라에서 APA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조금 나도 약간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았었는데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되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내 방식을 학생들에게 이제 더 뭐랄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일 수 있게 됐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2009년이니까 그 뒤로 한 15년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동안에 또 많은 노하우들이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항상 이 표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선생님은 믿고 따라와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확실히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결론은 뭐다? 제 자랑이 아니고 결론은 에세이가 중요하다. 이것도요, 멀티플 초이스 섹션도요. 그때 객관식은 그래도 조금 더 단순무식했었어요. 약간 퀴즈 스타일에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은 그걸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위주였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지문을 주고 자료를 주고 그거를 분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찾을 수 있는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 reading, writing, historical thinking 이거는 정말 어떻게 강조를 해도 절대 지나침이 없는 이 과목의 어떤 공부를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강에 오시게 되면 자, 제가 이제 1년에 쓰는 기본 교재입니다. 기본 교재 월드 히스토리하고 이제 US 히스토리인데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봤죠, 이거? 자, 이 교재는 사실은 타협의 산물이에요. 뭘 타협을 했느냐? 이제 정식 AP 텍스트북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내용도 글씨도 깨알같고 뭐 그림, 뭐 사진 자료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말도 되게 어려워요. 우리말도 어려운데 영어로도 진짜 너무 고급스럽게 말을 써놔가지고 바로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어. 그래서 이런 책들을 사실은 읽어 나가면 너무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내지를 못해요. 물론 저는 야 그래도 최대한은 읽어야 된다. 다는 못 읽어도 학교에서 숙제로 내줄 때 내가 정말 힘든 부분 그런 데는 어떻게든 더 많이 읽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지만 제 수업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뭐 1만 시간이 들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교재를 기본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동안 컬리지 보드에서 AP 테스트에 이제 기출 문제 있잖아요. 냈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거를 수시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knowledge가 일단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knowledge를 어떤 식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뭐랄까 암기 위주의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학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많은 지식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제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노력을 고민을 정말 많이 열심히 한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날 배운 내용 중에서요. 중요한 그 용어들이 있어요. 뭐 vocabulary 아니면 뭐 terminologies 뭐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학생들이 스스로 definition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해요. 그 definition을 적으면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적으면서 더 이제 기억이 뚜렷하게 되겠죠. 오래 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이제 보다 완성된 정확한 문장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날은 제가 아마 그 인도 역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힌두이즘이니 부디즘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학생이 숙제를 해가지고 온 건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옆에다가 뭔가 좀 잘못된 표현들, 뭐 틀린 문법은 물론이고 내용상 뭐 좀 어휘가 정확하지 않다든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썼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됐겠어요? knowledge 자체도 자체지만 그 knowledge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지 writing 연습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knowledge 중을 우리가 지금 전체 범위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특강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그 봄 학기에 학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배우는 내용들 그것도 다는 못해요. 지금 겨울방학이 짧기 때문에 다는 못 되고 그 봄 학기 진도의 한 3분의 2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월드 3의 경우에는 이제 유닛 5, 6로 깔끔하게 다 끝날 것 같고요. 5, 6가 이제 1750년 막 civil revolutions, 뭐 industrial revolutions 뭐 이런 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imperialism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 history는 남북 전쟁 아시죠? 남북 전쟁서부터 한 1차 세계대전 이후 정도까지 대공황까지 뭐 그 정도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남잖아요. 20세기 남은 거는 나중에 저 3월달, 4월달에 그 주말에 실전반 진행이 되는데 그때 막 다른 과목들은 이미 다 막 진도 끝내고 열심히 와가지고 문제풀이만 한다고도 하는데 히스토리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한 3월 정도에는 20세기 역사를 다루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집중적으로 총정리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실전 대비 이렇게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이제 터미널로지 1단계, 원스텝, 스텝 1에서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에세이 좀 종류가 여럿이지만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짧은 에세이와 긴 에세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자, 요게 가을 학기에는 거의 이제 아마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진행을 하긴 했을 텐데 좀 학생들도 감을 못 잡은 수준이고 선생님들도 좀 그냥 맛보기처럼 이렇게 내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중에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 중에 옛날에는 같으면은 저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겠지만 요즘에는 다 이제 구글 닥스로 줌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화면으로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내용을 배웠어. 그럼 그 내용과 관련돼서 에세이 기출 문제를 주고 그거를 즉석에서 학원에서 바로 작성을 하게 해요. 요건 짧은 에세이니까 이제 길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최모 씨, 뭐 무슨 서 씨, 뭐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보면서 지금 파란색으로 줄친 거는 이거는 내가 검토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뭐 그때그때 학생들한테 지적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코멘트를 달아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인 클래스 라이팅을 진행을 해요. 인 클래스 라이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롱 에세이를 학원에서 어떻게 씁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오래 걸리니까. 자, 롱 에세이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그 만점 맞은 샘플인데요. 야, 이거 그 주제도 제가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처음에 제가 AP 가르칠 때 정말 황당했었어요. 무슨 뭐 그 학생들한테 주는 에세이 문제가 무슨 대학원 박사 논문 같아. 예. 그래서 그런 주제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막 3페이지, 4페이지씩을 꽉꽉 이제 자기 생각과 뭐 배운 지식을 버무려 가지고 이제 써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좋다 이제 평가를 받으면 이제 만점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겨울방학 특강 때 연습을 할 겁니다. 많이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제가 해보려고 애를 쓸 거예요. 특히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1주, 2주, 3주 차까지 좀 시간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려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후반으로 가면 3주 차에 특히 에세이 라이팅을 좀 많이 시켜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노력을 지금 뭐랄까 시켜보려고 그 수업 구성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짰어요. 짰고 자 그래서 에세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수업 중에 다 쓰지 못하기도 하고 그 숙제로 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각자의 이제 숙제 다큐멘트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옆에서 뭐 이제 그 스코어
스코어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커멘트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말 진지하게 한두 번 그래도 해보면 학생들이 많이 좀 감을 잡고 전보다 나아지는 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 경험을 좀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 3주에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랑 그 신정, 그 신정이라고 하나 요새도? 1월 1일 그렇게 두 날이 휴강이고요.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쫙 이어서 매일매일 3시간씩 해요. 그래서 자, 이 1, 2, 3주차 총 합쳐가지고 45시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시간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이 라이팅을 좀 시키려는 생각으로 45시간으로 좀 욕심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최대한 뭐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정말 저도 가르치는 재미 좀 느끼고 학생들도 좀 실력이 좀 향상되는 좀 자신감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방학에 메이커 수학원에서 만나요.